당신은 지금 행복한가? 하고 스스로에게 묻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 질문 앞에서 마음이 잠시 멈추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행복이라는 말은 익숙하지만 막상 가까이 두고 바라보면 선뜻 손에 잡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시 고개를 떨군 채 마음속을 더듬어 보게 됩니다. 불교의 시선에서는 누구나 행복해질 자격이 있다고 바라봅니다. 어떤 삶의 모습이든 어떤 자리에 서 있든 그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짚어보게 되는 점이 있습니다. 행복이 다른 이의 불행 위에 쌓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는 일입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서 있는 이 자리, 지금 숨 쉬는 이 순간에 이미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늘 행복을 찾지 못했다고 느끼며 살아갑니다. 무언가에 쫓기듯 하루를 보내면서 정작 마음은 늘 바쁘기만 합니다. 그 이유를 불교적 관점에서는 마음의 작용에서 찾습니다. 행복을 가로막는 벽을 스스로 쌓아 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벽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자라납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에 더 단단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것이 욕망입니다. 욕망은 장작불과 닮아 있습니다. 장작을 더 넣을수록 불길이 커지듯 욕망도 채울수록 더 커집니다. 처음에는 작은 바람으로 시작하지만 어느새 마음 전체를 태웁니다. 욕망에 사로잡히면 삶의 주도권이 바뀝니다. 내가 욕망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욕망이 나를 끌고 가기 시작합니다. 무언가를 이루면 잠시 만족하고 기뻐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곧바로 더 큰 바람이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많이 가지면 더 자유롭고 더 행복해질 것 같다는 생각도 이 지점에서 생겨납니다. 하지만 이 생각은 마음이 만들어낸 착각에 가깝습니다. 욕망에는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를 얻으면 둘을 원하고 둘을 얻으면 셋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러니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행복해지기 위해 애쓰지만 그 뿌리가 욕망에 닿아 있으면 결과는 오히려 괴로움이 됩니다. 열심히 살아온 시간들이 마음을 지치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 모순이 바로 욕망의 덫입니다. 이 지점에서 불교는 욕망을 무작정 억누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욕심과 바람을 구분해 보게 합니다. 인간에게는 살아가기 위한 기본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배가 고프면 먹고 목이 마르면 마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필요를 넘어서 더 많이, 더 좋게를 붙잡는 순간 욕망으로 바뀝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남의 목까지 탐내게 되면 탐욕이 됩니다. 이 경계가 흐려질수록 선택은 흔들리기 쉽습니다. 눈앞의 이익만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선택을 하려면 때로는 멈춤이 필요합니다. 당장의 욕구를 모두 채우지 않아도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말해보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달리다 보면 어디로 가는지조차 잊게 됩니다. 혹시 벼랑을 향해 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틈도 사라집니다. 행복을 다시 생각해 보면 방향이 조금 달라집니다. 나만 좋은 삶이 아니라 나도 좋고 남도 좋은 삶을 떠올리게 됩니다. 내 욕망을 채우는 데만 몰두하는 삶과는 결이 다릅니다. 이웃과 세상의 보탬이 되는 삶에서 마음은 더 깊이 편안해집니다. 욕망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 열쇠는 여기에 있습니다. 행복은 혼자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함께 숨쉬는 것임을 알아차리는 일입니다. 이 사실을 가만히 마음에 올려놓아 봅니다. 그리고 잠시 호흡을 느껴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마음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흐름을 억지로 바꾸려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이미 방향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욕망을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씩 부드러워집니다. 욕망의 흐름을 가만히 바라보다 보면
또 하나의 마음 작용이 드러납니다. 그것은 비교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비교 속에서 살아갑니다.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남과 나를 나란히 놓고 바라보는데 익숙해집니다. 누군가는 앞서 있고 누군가는 뒤처져 있다고 느낍니다. 그 기준은 늘 타인에게 놓여 있습니다. 그 결과로 마음속에는 우월감이나 열등감이 번갈아 자리합니다. 둘은 달라 보이지만 뿌리는 같습니다. 삶의 기준을 나에게 두지 않고 남에게 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내 삶을 내가 산다는 주인 의식이 희미해질수록 비교는 더 강해집니다. 행복의 기준도 서서히 바뀝니다. 내가 만족스러운지가 아니라 남보다 나은지가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몰아붙입니다. 더 잘나야 한다는 생각에 쉬지 못합니다. 무엇을 위해 사는지 잊은 채 남을 이기기 위한 삶이 이어집니다. 그 끝에는 피로와 불안이 남기 쉽습니다. 비교의 마음에 머물러 있으면 지금의 삶이 늘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아무리 이뤄도 채워지지 않는 느낌이 듭니다. 조금만 뒤처진 것 같아도 마음이 쉽게 무너집니다. 이렇게 하루하루가 긴장 속에서 흘러갑니다. 이 지점에서 불교적 시선은 방향을 돌립니다. 중요한 것은 남이 어떻게 사는지가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바라보는 일입니다. 삶의 주인은 언제나 나 자신입니다. 누구도 내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비교는 대신 살아줄 수 없는 삶을 남의 잣대로 재단하는 일입니다. 그 순간 삶은 점점 내 손을 떠납니다. 마음은 더 불안해집니다. 비교의 마음이 올라올 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각자의 인연과 조건은 모두 다릅니다. 같은 씨앗이라도 놓인 자리와 햇볕에 따라 자라는 모습이 다릅니다. 삶도 그와 같습니다. 꽃은 서로를 비교하지 않습니다. 봄에 피는 꽃이 가을 꽃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저마다의 때에 저마다의 모습으로 피어납니다. 그 자체로 이미 충분합니다. 비교에서 한 걸음 물러서면 마음의 여백이 생깁니다. 그 여백 속에서 내 삶의 결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무엇에 기뻐하고 무엇에 지치는지 느껴집니다. 이때 비로소 삶이 나에게 돌아옵니다. 하지만 마음은 여기서 또 다른 갈고리를 만들어냅니다. 그것이 집착입니다. 무언가를 내 것이라 여기고 그것이 오래가기를 바랍니다. 이 바람이 강해질수록 괴로움도 깊어집니다. 집착은 사랑과 닮아 있어 쉽게 구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놓기 어렵습니다. 사람에게, 재물에게, 지위에게, 심지어 생각과 신념에도 달라붙습니다. 놓치게 될까봐 마음이 먼저 움켜집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났다가 사라집니다. 이 사실을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은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집착은 반복됩니다.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말은 차갑게 외면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애정을 끊으라는 말도 아닙니다. 사물의 본질을 제대로 바라보라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있는 그대로 보는 연습입니다. 무언가가 영원할 것이라는 착각이 깨질 때 집착은 느슨해집니다. 억지로 놓으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알아차림만으로도 마음은 서서히 풀어집니다. 집착은 힘으로 끊는 것이 아니라 이해로 사라집니다. 이렇게 마음의 끈이 하나 느슨해질 때 숨이 조금 편해집니다. 삶을 붙잡던 손에 힘이 빠집니다. 그 자리에 고요가 스며듭니다. 이 고요 속에서 마음은 다음 모습을 드러냅니다. 마음의 흐름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또 다른 불길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 불길은 조용히 타오르다가 어느 순간 크게 번집니다. 분노라는 이름을 가진 마음의 불입니다. 한번 붙기 시작하면 주변을 빠르게 태웁니다. 분노는 먼저 내 마음을 태웁니다. 그 다음에는 관계를 태웁니다. 말 한마디, 표정 하나가 불씨가 되어
상처로 남습니다. 때로는 아무 관련 없는 사람들까지 그 열기에 휩쓸립니다. 우리는 흔히 화를 내야 속이 시원해진다고 느낍니다. 말하지 않으면 억울하고 참으면 병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화가 지나간 자리에는 시원함보다 공허함이 남습니다.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흔적만 깊어집니다. 분노는 대부분 기대에서 시작됩니다. 상대가 내 생각대로 해주길 바랄 때 생깁니다. 상황이 내 뜻과 다르게 흘러갈 때 마음이 거칠어집니다. 세상이 내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착각이 숨어 있습니다. 이 착각이 깨지지 않으면 분노는 반복됩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같은 불길이 다시 타오릅니다. 마음은 점점 예민해지고 숨 쉴 틈이 줄어듭니다. 이때 삶은 무거워집니다. 분노를 다스리는 첫걸음은 알아차림입니다. 화가 난 뒤가 아니라 화가 올라오는 바로 그 순간을 봅니다. 지금 마음이 뜨거워지고 있음을 가만히 느껴봅니다. 이 인식만으로도 불길은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분노에 휩싸인 상태에서는 판단이 흐려집니다. 말은 날카로워지고 행동은 거칠어집니다. 하지만 한 발짝 떨어져 바라보면 다른 선택이 보입니다. 분노는 줄어들 공간을 찾습니다. 여기서 시선을 조금 넓혀봅니다. 상대방의 자리에서 상황을 바라봅니다. 그 사람도 나름의 조건과 사정 속에 있음을 떠올립니다. 이해하려는 마음이 분노를 누그러뜨립니다. 이해는 옳고 그름을 가리자는 뜻이 아닙니다. 모든 행동을 정당화하자는 말도 아닙니다. 다만 분노로 대응하지 않을 여지를 만드는 일입니다. 마음에 숨쉴 공간을 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시선은 결과를 바라보는 일입니다. 내가 지금 화를 내면 무엇이 달라질지를 살펴봅니다. 관계가 좋아질지, 상황이 나아질지 조용히 묻습니다. 대답은 대개 분명합니다. 분노는 독과 닮아 있습니다. 상대를 해치려 품었지만 가장 먼저 나를 상하게 합니다. 마음속에 쌓인 열기는 몸까지 무겁게 만듭니다. 그래서 분노는 오래 품을수록 손해입니다. 이 불길이 잦아들면 또 다른 감정이 드러납니다. 불안과 두려움입니다. 이 감정은 조용히 마음을 잠식합니다. 눈에 띄지 않게 삶을 흔듭니다. 불안은 주로 미래를 향해 뻗어 있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일을 앞당겨 걱정합니다. 실패, 상실, 불확실함을 머릿속에서 키웁니다. 현실보다 상상이 먼저 괴로움을 만듭니다. 미래는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그곳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은 자주 비워집니다. 몸은 여기에 있지만 마음은 멀리 떠나 있습니다. 불안을 다스리는 길은 현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지금 보고 있는 것, 듣고 있는 소리에 마음을 둡니다. 숨이 드나드는 감각을 느껴봅니다. 현재는 언제나 실제로 존재합니다. 결과에 대한 집착도 함께 내려놓아 봅니다. 어떻게 되든 괜찮다고 마음에 말해봅니다. 이 말은 포기가 아니라 신뢰에 가깝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몫에 집중하겠다는 뜻입니다. 하루하루를 이렇게 살다 보면 마음의 결이 달라집니다. 미래가 아니라 오늘이 중심이 됩니다. 오늘의 성실함이 쌓여 삶의 방향을 만듭니다. 불안은 자연스럽게 힘을 잃습니다. 감정은 본래 머물지 않습니다. 기쁨도 슬픔도 잠시 스쳐갑니다. 불안과 두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붙잡지 않으면 흘러갑니다. 이 흐름을 이해할수록 마음은 부드러워집니다. 감정을 없애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일어남을 보고 사라짐을 봅니다. 그 사이에 평온이 깃듭니다. 이렇게 하나의 장애물이 조용히 힘을 놓습니다. 마음의 무게가 조금 가벼워집니다. 숨이 깊어지고 시야가 넓어집니다. 삶은 다시 걸을 만해집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느끼는 순간에도 또 다른 습관이 고개를 듭니다. 그것은 완벽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조금의 흠도 없이 살아야 한다는 마음이 조용히 압박을 줍니다. 스스로에게 쉬는 틈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완벽함은 처음에는 성실함처럼 보입니다. 더 잘하고 싶다는 마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기준이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기준이 높아질수록 마음은 숨이 막힙니다. 실수는 곧 실패처럼 느껴집니다. 작은 오류 하나에도 마음이 크게 흔들립니다. 스스로를 향한 시선이 점점 날카로워집니다. 이때 삶은 즐거움보다 긴장이 앞섭니다. 완벽주의의 뿌리를 살펴보면 기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과도한 기대입니다. 이 정도는 해야 한다는 생각이 마음을 조입니다. 현실의 나와 이상 속의 나 사이에서 괴로움이 생깁니다. 사람들은 세상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불평합니다. 동시에 자기 자신에게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무언가 부족해서라기보다 기준이 너무 높기 때문입니다. 이 모순이 마음을 지치게 만듭니다. 완벽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은 시작을 막기도 합니다. 조금이라도 실패할 것 같으면 아예 시도하지 않습니다. 하거나 말거나 둘 중 하나로 기울어집니다. 이 또한 마음의 집착입니다. 여기서 시선을 조금 바꿔봅니다. 실수는 잘못이 아니라 과정의 일부입니다. 누구나 실수하며 살아갑니다. 실수가 없는 삶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수를 통해 배우고 실패를 통해 다져집니다. 삶은 그렇게 조금씩 깊어집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말해봅니다. 이 한마디가 마음을 풀어줍니다.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매달리지 않아도 됩니다. 과정에 성실하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결과는 인연 따라오는 몫입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도 이 지점에서 생겨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하는 생각이 마음을 붙잡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반성과 다릅니다. 후회는 자신을 벌주는 방식에 가깝습니다. 잘난 나라는 이미지가 마음속에 남아있을수록 후회는 깊어집니다. 그 모습에 맞지 않았다는 이유로 스스로를 탓합니다. 하지만 그때의 나는 그만큼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잘못을 알아차렸다면 충분합니다. 다시 같은 선택을 하지 않겠다고 마음을 다잡으면 됩니다. 지나간 일을 붙잡고 머무를 필요는 없습니다. 삶은 늘 앞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이 흐름 속에서 또 하나의 집착이 드러납니다. 과거와 미래에 머무는 마음입니다. 몸은 현재에 있지만 마음은 자주 다른 시간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을 살지 못합니다. 과거는 주로 후회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좋았던 시절에 머물며 현재를 비워두기도 합니다. 이미 지나간 일에 마음을 묶어둡니다. 그럴수록 지금은 흐릿해집니다. 미래는 기대와 걱정의 얼굴로 다가옵니다. 잘 되길 바라며 현재를 소홀히 하거나 나빠질까 두려워 지금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아직 오지 않은 시간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현재로 돌아오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아차립니다. 지금 느껴지는 감각을 살펴봅니다. 이 순간으로 천천히 돌아옵니다. 현재는 늘 살아있습니다. 과거도 미래도 아닌 오직 지금만이 실제입니다. 이 순간에 머물 때 삶은 생생해집니다. 숨결 하나에도 생명이 담깁니다. 지금에 충실하다는 것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눈앞의 일을 성실히 하는 것입니다. 한 걸음 한숨을 소중히 여기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루가 완성됩니다. 이 하루들이 모여 삶이 됩니다. 과거를 붙잡지 않아도 됩니다. 미래를 끌어당기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으로 충분합니다. 마음이 현재에 머물면 비교도 옅어집니다. 불안도 서서히 가라앉습니다.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도 힘을 잃습니다. 삶의 속도가 나에게 맞춰집니다. 이때 비로소 여유가 생깁니다.
숨이 깊어지고 시선이 부드러워집니다. 삶이 나를 몰아붙이지 않습니다. 내가 삶과 나란히 걷게 됩니다. 이 고요한 상태에서 마음은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나는 지금 누구의 삶을 살고 있는가? 이 질문은 다음 마음의 문을 조용히 열어둡니다. 그 문 앞에 잠시 서 있습니다. 마음이 조금 느슨해졌다고 느끼는 순간에도 삶을 붙잡는 또 다른 습관이 고개를 듭니다. 그것은 남을 탓하는 마음입니다. 상황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일이 풀리지 않으면 누군가의 책임처럼 느껴집니다. 사람 때문이고 환경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시선이 밖으로 향하면 마음은 잠시 편해집니다. 하지만 그 편안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남을 탓하는 마음의 뿌리에는 책임을 피하고 싶은 심리가 있습니다. 내 선택의 결과를 온전히 바라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유를 외부에서 찾습니다. 이 순간 삶의 주도권은 손에서 빠져나갑니다. 내 삶이 다른 사람의 손에 달려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상황이 나아지길 기다리게 됩니다. 그러는 사이 마음은 점점 무력해집니다. 행복은 멀어지는 느낌이 듭니다. 불교적 시선에서는 방향을 다시 돌려봅니다. 내 삶의 주인은 누구인지 묻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이 상황에 서 있는 것도 여러 선택의 결과임을 바라보게 합니다. 물론 모든 조건을 내가 만든 것은 아닙니다. 태어난 환경과 시대는 선택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어떻게 살아갈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차이를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는 삶의 원리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를 때 억울함이 커집니다. 이미 지나간 선택을 잊고 결과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거칠어집니다. 남 탓을 내려놓으면 마음이 단단해집니다. 상황을 받아들이는 힘이 생깁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은 인정하고 바꿀 수 있는 것에 에너지를 씁니다. 이때 비로소 자유가 생깁니다. 누군가를 원망하지 않아도 됩니다. 삶을 끌어안고 다시 걸을 수 있습니다. 행복은 이렇게 책임 위에서 자랍니다. 하지만 마음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갈망을 만들어냅니다. 인정받고 싶다는 마음입니다. 칭찬과 시선을 통해 자신을 확인하려 합니다. 인정 욕구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누구나 사랑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이 마음이 지나치면 삶의 기준이 다시 흔들립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가 나를 규정하게 됩니다. 좋은 말을 들으면 기뻐하고 비판을 들으면 쉽게 무너집니다. 마음은 늘 밖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이렇게 살면 자신의 목소리가 점점 희미해집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게 됩니다. 타인의 기대에 맞추느라 정작 나는 사라집니다. 이 지점에서 필요한 것은 자기 신뢰입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내 삶을 내가 살아간다는 감각입니다. 이 감각이 중심을 잡아줍니다. 자존감은 칭찬에서만 오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하는 데서 자랍니다. 부족함도 나의 일부임을 받아들일 때 마음은 단단해집니다. 다른 사람의 말은 참고만 하면 됩니다. 결정은 내가 내립니다. 그 결과도 내가 책임집니다. 이 단순한 태도가 삶을 편안하게 합니다. 인정에 매이지 않을수록 삶은 조용해집니다. 흔들림이 줄어듭니다. 내 걸음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의 짐이 하나 더 내려갑니다. 비교와 평가의 소음이 줄어듭니다. 삶의 속도가 나에게 맞춰집니다. 숨이 깊어집니다. 마음이 가벼워질수록 삶은 덜 복잡해 보입니다. 해야 할 일과 내려놓을 일이 구분됩니다. 선택이 분명해집니다. 이 지점에서 삶은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은 조용하지만 깊습니다. 마음은 다시 안쪽으로 향합니다. 의미를 찾으려는 마음이 올라옵니다.
목표를 세워야 할 것 같고 방향을 정하지 않으면 불안해집니다. 이 또한 하나의 집착입니다. 삶에 의미가 없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마음을 조급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모든 존재가 목적을 증명하며 살지는 않습니다. 자연은 그 자체로 존재합니다. 꽃은 의미를 고민하지 않습니다. 피어날 때, 피고 질 때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완전합니다. 삶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의미를 애써 찾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을 성실히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삶은 이미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의미에 대한 생각이 깊어질수록 마음은 또 다른 부담을 짊어집니다. 인생에는 반드시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 생각은 처음에는 삶을 진지하게 만드는 듯 보입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정하지 못하면 괜히 뒤처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방향이 없는 삶은 잘못된 것 같다는 불안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마음은 계속 답을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이 질문이 길어질수록 삶은 점점 무거워집니다. 지금의 순간보다 미래의 완성된 그림에 집착하게 됩니다. 현재는 늘 준비 단계로 밀려납니다. 불교적 시선에서는 이 지점에서 조금 다른 방향을 제안합니다. 인생이 반드시 어떤 목표를 증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시선입니다. 존재 그 자체로 이미 충분하다는 관점입니다. 사람도 자연의 일부입니다. 태어나고 살아가다 사라집니다. 이 흐름은 특별한 목적이 없어도 이어집니다. 자연은 이유를 설명하지 않아도 스스로 완전합니다. 의미를 과하게 부여할수록 마음은 조급해집니다. 지금 이대로는 부족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늘 다른 상태를 꿈꿉니다. 하지만 삶은 언제나 지금에서만 사라집니다. 의미는 완성된 뒤에 오는 보상이 아닙니다. 살아가는 태도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이 차이를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지가 삶의 결을 만듭니다. 가족을 대하는 마음, 이웃을 바라보는 시선, 일을 대하는 자세가 모두 의미가 됩니다. 거창한 목표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성실히 하는 것만으로도 삶은 충분히 단단해집니다. 이 성실함이 방향이 됩니다. 의미를 찾으려 애쓸수록 마음은 멀어집니다. 의미 있게 살아가려 할 때 삶은 가까워집니다. 사랑으로 하루를 살면 그 하루가 사랑의 의미가 됩니다.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움직이면 그 삶이 이미 의미를 품습니다. 이렇게 시선이 바뀌면 삶은 더 단순해집니다. 해야 할 일과 내려놓을 일이 또렷해집니다. 이제 마음은 다시 행복을 돌아봅니다. 행복은 조건일까 결과일까 아니면 상태일까의 질문이 조용히 떠오릅니다. 많이 가져야 행복해질 것 같고 잘나야 행복할 것 같고 남보다 앞서야 행복할 것 같았던 마음이 잠시 멈춥니다. 행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결에서 비롯됩니다. 마음이 평온할 때 자유로울 때 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 속에서 작은 재미를 느낄 수 있을 때 그 일에 보람이 스며들 때 행복은 이미 시작됩니다. 거대한 성취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소소한 일상 속에서도 충분한 기쁨은 피어납니다. 문제는 그것을 느끼느냐입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마음의 색은 달라집니다. 이 선택은 언제나 나에게 있습니다. 비가 오는 날에도 짜증을 낼 수 있고 고마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상황은 같아도 마음은 다릅니다. 행복은 선택이라는 말은 억지로 웃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마음을 어떻게 쓰겠다는 조용한 결심에 가깝습니다. 이 결심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마음을 들여다보고 습관을 살피며 조금씩 다듬어가는 과정입니다. 화가 날 때 불안해질 때 그 감정을 따라가지 않고 잠시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관찰하는 시간이 곧 수행이 됩니다. 삶과 떨어진 일이 아닙니다. 살아가는 그 자체가 연습입니다. 하지만 개인의 마음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삶은 언제나 관계와 사회 속에 놓여 있습니다. 이 사실도 함께 바라봐야 합니다. 마음의 흐름을 끝까지 따라오다 보면 우리를 지치게 했던 것들이 서로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겉모습은 달랐지만 닮은 결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더 많이 가지려 했던 마음도 있었고 남보다 앞서야 안심이 되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붙잡지 않으면 사라질까 불안의 손에 힘을 주고 있었던 날들도 있었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마음속에서 불길처럼 일어났던 감정도 있었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일을 앞당겨 걱정하며 스스로를 괴롭히던 시간도 있었습니다. 잘해야 한다는 기준에 나를 밀어붙이며 조금의 흔들림도 허락하지 않았던 마음, 지나간 일에 머물러 후회하고 오지 않은 시간을 끌어당겨 초조해하던 습관도 있었습니다. 상황이 힘들어질수록 누군가를 탓하며 잠시 마음을 피했던 순간 인정받지 못하면 내가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져 밖의 시선에 나를 맡겼던 날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삶에 반드시 답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 이 정도는 되어야 의미가 있다는 기준, 그 기준에 닿지 못할까? 스스로를 몰아세우던 마음도 조용히 우리를 소모시키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돌아보면 우리가 붙잡고 있던 것은 각기 다른 10가지 모습의 마음이었지만 모두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행복해지고 싶다는 바람이 조급해진 나머지 마음을 다그치고 몰아붙이는 방식으로 흘러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애썼는데도 마음은 쉬지 못했고 채웠는데도 늘 부족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시선을 조금 바꿔봅니다. 행복은 무엇을 더 얻어야 생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마음을 쓰느냐에 따라 지금 이 자리에서 달라집니다. 행복은 조건이 아닙니다. 상태에 가깝습니다. 마음이 느슨해질 때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감각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를 수 있을 때 행복은 이미 곁에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서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감정을 없애는 일이 아닙니다. 일어나는 마음을 알아차리고 그 마음에 끌려가지 않는 연습입니다. 화가 나도 괜찮습니다. 불안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그 감정이 삶의 방향을 결정하게 두지 않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살피는 시간이 하루의 결을 바꿉니다. 작은 선택 하나가 삶의 무게를 달라지게 합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보상이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일 속에 숨어 있습니다. 작은 재미를 느낄 수 있을 때 보람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대단한 성취가 없어도 삶은 이미 충분합니다. 차 한 잔의 온기 짧은 대화 속에도 삶은 살아 있습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삶의 색은 달라집니다. 이 선택은 언제나 나에게 있습니다. 행복을 선택한다는 것은 억지로 긍정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태도입니다. 이 태도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넘어지고 다시 돌아오며 조금씩 익숙해집니다. 그 과정 자체가 수행입니다. 삶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늘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만 편해지는 길이 아니라 함께 숨 쉴 수 있는 방향을 바라봅니다. 남의 불행 위에 내 행복을 쌓지 않는 삶, 나도 좋고 남도 다치지 않는 선택을 해봅니다. 우리는 아주 작은 존재이지만 내 삶의 주인이라는 감각을 가질 때 마음의 방향을 바꿀 힘이 생깁니다. 그 힘은 조용하지만 깊습니다. 행복은 누가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10가지 마음을 하나씩 내려놓으며 스스로 만들어가는 길입니다. 행복의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여기에서 한 겹씩 가벼워지며 천천히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과 수행의 길 위에서 함께 마음을 내려놓고 자비와 지혜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성장할 수 있는 시간으로 찾아뵙겠습니다.